삼성전자가 높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장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정설처럼 자리 잡았어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1등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제품인 HBM4와 HBM4E,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답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깊이 다뤄주지 않는 메모리 기술의 진짜 격차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손에 쥐고 가실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메모리가 인공지능 가속기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는지, 이걸 모르고는 다음 1년에서 2년 흐름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둘째, HBM4와 HBM4E에서 진짜 기술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시장 평균과 정반대 결론이 나옵니다. 셋째, SK하이닉스가 절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결정적 약점이 무엇인지, 이 3가지 끝까지 따라오시면 다음 1년에서 2년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메모리가 선택 사양이었어요. 노트북 살 때 SSD 용량 1TB 넣을까, 5TB 넣을까 고민하는 그런 선택의 영역이었죠. 성능에 결정적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가속기 시대에 메모리는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올라왔어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루빈, 이 칩 전체가 초당 22TB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 어디서 결정될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GPU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메모리, HBM이 결정합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일해도 메모리가 그 속도를 못 따라오면 전체 성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베라루빈 한 칩에는 HBM이 8개 붙습니다. 그러니까 HBM 1개 속도를 8배 하면 전체 메모리 속도가 되는 거예요. 전체 속도, 초당 22TB가 나오려면 HBM 1개의 속도가 2.8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2.8 곱하기 8을 하면 22.4가 되거든요. 이게 베라루빈이 제 성능을 내는 최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HBM 속도 2.8을 만족시키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SK하이닉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속도를 안정적으로 내는 회사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HBM4는 최대 3.2까지 속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면 다른 회사들은 이 속도 자체를 못 맞추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 격차가 실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메모리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져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1분기 갑자기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39%, SK하이닉스가 29%, 10%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분기 만에 벌어졌을까요? 답은 HBM4 기술력에 있습니다. 베라루빈에 들어갈 수 있는 HBM4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삼성전자뿐이라는 사실. 이게 점유율 격차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물론 일반 D램 단품에서 가격이 올라간 영향도 있습니다. 기존에 4중 1 정도만 HBM이었던 삼성전자의 매출 구성이 HBM4로 넘어오면서 단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거죠. 그동안 1년간 욕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 기술력과 양산력 2가지를 모두 가져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 이건 한 단계 더 어려운 게임이에요. 루빈 울트라라는 다음 가속기의 전체 속도가 초당 28.8TB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HBM4E 1개의 속도가 얼마나 나와야 할까요? 3.8 곱하기 8을 하면 30.4가 나옵니다. HBM4E 1개가 속도 3.8 이상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HBM4 속도 2.8조차
다른 회사들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3.8이라는 더 빠른 속도를 누가 먼저 낼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HBM4에서 3.2까지 만들어 본 삼성전자. 그래서 HBM4E 12단 샘플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한 회사도 삼성전자예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거죠. 이러한 기술 격차가 올해 점유율 변화로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작년 HBM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6,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각각 2. 이게 시장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바뀔까요? 5대 4대 1 또는 5대 3대 2. 이 정도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사실상 독점했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차세대 제품인 HBM4와 HBM4E에서 이 흐름이 굳어지면 다음 해부터는 또 한 번 점유율 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무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이 네 가지를 한 회사 안에서 모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는 이 중에 하나, 잘해야 두 개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진짜 무기일까요? 차세대 HBM은 D램 원다이 위에 로직 다이라는 칩을 한 번 더 붙여야 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 위에 또 하나의 작은 컴퓨터 칩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컴퓨터 칩은 파운드리 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와 파운드리 회사가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는 이걸 한 회사 안에서 해결하지만 다른 메모리 회사는 외부 파운드리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의 진짜 약점이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는 자체 파운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HBM4와 HBM4E에 필요한 로직 다이를 어디서 만들까요? 답은 대만의 TSMC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인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TSMC는 다른 회사들의 일도 받아야 합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회사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로직 다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HBM 기술 발전 자체에 결정적인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체 파운드리가 없다는 사실이 다음 단계 경쟁에서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자리합니다. 지금 HBM 한 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가로 8cm, 세로 8cm 정도예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정도죠. 그런데 차세대 제품으로 가면서 이 크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가로 12cm, 세로 14cm까지 커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더 복잡해지고 파운드리 공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도 더 많아집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한 회사 안에서 풀 수 있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갈수록 종합반도체 회사의 강점이 더 커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을 맡은 게 지난 24년 하반기였습니다. 처음 맡았을 때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기술 격차도 벌어져 있었고 회사 안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채 안 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HBM4 기술력에서 앞서고 HBM4E 세계 최초 샘플 출하까지 이어지는 흐름.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 황과의 관계도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다고 알려진 그 관계가 이제는 직접 회동을 하고 단기와 중장기 협력을 묶어두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회사 전체가 다시 일어선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흐름이 자리합니다. 엔비디아가 GPU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CPU도 직접 만들기 시작한 모습이거든요. 베라라고 부르는 차세대 중앙 처리 장치 이야기인데요. 이 CPU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단품 D램과 단품 낸드입니다. HBM이 아닌 일반 메모리들이 대량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품 메모리들은 누가 가장 많이 잘 만들까요? 답은 삼성전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품 D램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이고 단품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CPU 사업을 확장할수록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매출이 또 한 번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율 이야기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HBM 영역에서 SK하이닉스 수율이 5에서 10% 정도 더 좋다는 평가가 있는 모습이에요. 수율이란 만든 제품 중 합격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말하는 비율인데요. 높을수록 그만큼 돈이 더 남는 구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HBM이 아닌 단품 D램의 수율은 두 회사가 큰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차세대 D램 공정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약 6개월 정도 앞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HBM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단품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 그림에서는 삼성전자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HBM4와 HBM4E 기술력까지 앞서면서 전체 매출과 이익의 그림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답을 들여다보면 흥미롭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차세대 HBM에서 삼성전자가 앞서 있고요. 단품 매출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TSMC에 의존해야 하는 결정적 약점도 자리하고요. 그러니까 절대적 매출 기준으로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더 큰 업사이드를 가진 모습이에요. 물론 SK하이닉스도 HBM 1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다음 1년에서 2년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의 다양한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큰 일정들이 줄지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 선물과 옵션이 한꺼번에 만기를 맞는 내마녀의 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까지 세 가지 큰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 너머에 진짜 승부처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7월 초 다음 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80조 원에서 10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본격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이 숫자가 진짜로 발표된다면 시장이 그동안 평가하지 못했던 기술 격차와 매출 가시성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 같은 달에 잡혀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모리가 인공지능 가속기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로 진입한 변화. 베라로빈 초당 22TB 속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삼성전자뿐이라는 사실. HBM4와 HBM4E에서 삼성전자가 앞선 기술력을 보여준 흐름. 1분기 메모리 점유율 39% 대 29%로 격차가 벌어진 변화. 올해 HBM 점유율 전망이 5대 3대 2로 재편되는 흐름. 여기에 SK하이닉스의 결정적 약점인 TSMC 의존, 삼성전자만 가진 종합반도체 일괄 공급 능력. HBM 칩이 점점 커지면서 더 두드러지는 삼성전자의 강점, 단품 메모리 수율 차이 없음, 엔비디아 CPU 사업 확장에 따른 새 매출 기회까지. 다음 주 미국 물가지표와 내마녀의 날,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큰 파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7월 초 장정 실적 발표와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 이렇게 많은 흐름이 같은 시점에 정렬되는 사례, 여러분 한국 반도체 역사 안에서 본 적 있으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단기 흐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